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는 것이다.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서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드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는 꿈을 꿀 때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노숙인 중독자들은 대부분이 꿈이 없다고 답했다. 마약 중독자이건 아니건 아마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었을 것이다. 나 역시 가끔 내 꿈에 정의가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잔인하게도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의 첫 곡은 이하이의 드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읽었던 명언은 엘린 카게의 책 중에서 나온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늘 제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죠. 오늘 그래서 많은 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여서 꿈에 대한 명언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9월 24일 2014년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식힐 겸 저와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잠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쉬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해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제가 어제 페북에서 미리 공개를 했죠. 사인 수집가 김이삭 씨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요. 많은 얘기와 좋은 곡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청취 바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KBRX 91.7 FM 아니면은 온라인으로는 kbrx.org로 청취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참여나 사연 그리고 곡 신청 같은 거는 dj진라온.blogspot.com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명언들을 읽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오늘 방송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꿈에 대한 명언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 또한 항상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넌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야? 이런 질문들은 어딜 가나 사람들을 따라다니지요. 이것과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는 아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할 수도 있고요. 달에 갈 수 있기를 원했던 우주인들처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권력과 돈을 원하든 욕망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첫사랑을 만나고 싶은 설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란 다양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꿈에 대한 생각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까먹게 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벅적인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난 지금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한 다음 이 질문을 대답해 주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텔링. 방금 들으셨던 곡은 조용필의 꿈, 1991년에 나온 곡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들은 곡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곡들의 제목에 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명언도 꿈에 대한 거고. 제가 오늘 꿈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오늘 게스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도 모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30여 개의 나라에서 온 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사인과 꿈을 모으신 사인 수집가 김이삭 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인 수집가 김이삭이라고 합니다. 오스틴에 3월부터 와서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잘 놀고 있고요. 지금 좋은 기회 잡아가지고 라디오 쇼에도 나오게 되고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제가 감사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제가 사인 수집가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하는 일이라고는 별거 없고 그냥 오스틴에 와서는 지금 ESL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사인 받고 꿈 물어보고 받아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이라고 하기도 참 웃긴데 이게 네. 그냥 취미로 시작하게 된 사인 수집이에요. 취미라고 하기에는 진짜 열심히 많이 모으셨네요. 그러면은 이 사인을 시작하고 이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는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니까 뭔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모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군복무를 하면서 할 일 없는 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김수영 작가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수영 작가가 네.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꿈을 물어보고 모아서 프로젝트를 하는 얘기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을 묻고 그것을 모아서 간직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이제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결정을 했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사인 수집이란 걸 해보자. 네. 라고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 시작한 건가요, 정확히?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전역 직전에 부대 전우들한테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휴가 나가가지고 네네. 이제 거의 말년 휴가쯤이었는데 네. 휴가 나가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네. 지금 사인을 받아 모을 생각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뭐 고민하고 있냐고 지금 당장 하라고 내 거부터 받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부터 그때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에 친구가 손으로 끄적끄적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서 남긴 게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그때가 2월이었으니까 그때가 1월 말이었고 2월 전역하기 직전에 이제 부대 사람들에게 사인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이거 모으고 있으니까 좀 부탁한다 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개월 수로 따지면 지금이 9월이니까 8개월 정도 됐네요. 8개월. 네. 와, 8개월 사이에 진짜 많이 모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도. 그러면은 이 김수영 작가님도 그 책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명씩 꿈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삭 씨도 하는 일이 사람들의 사인도 받지만 꿈이나 명언 그런 콧 같은 것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수영 작가랑 나랑 이것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제가 김수영 작가가 모으는 사인을 네. 꿈을 제가 받아 모으면은 아예 김수영 작가를 그냥 똑같이 베끼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정한 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인을 받아 모으게 됐고 김수영 작가님은 이제 꿈을 받아서 모이시니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사인뿐만 아니라 꿈도 모으는 이유는 제가 사인만 이렇게 받아 모으다 보니까 종이가 한 켠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이메일도 받고 네네. 이제 꿈도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네. 아니면 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 짧은 목표도 좋고 아니면 큰 꿈도 좋고 아니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어달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특별한 걸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받아 모은다는 거에서는 김수영 작가님하고 비슷하고 저는 저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서 사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모인 종이가 어떻게 쌓여 있나요? 집에 그냥 쌓여 있는 건가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부터 모은 것들을 다 가지고 미국에 오긴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플립 카드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링 플립에 꽂아서
그것을 한 100장, 50장 정도 묶음이 있는데 그 하나가 끝나면은 다른 하나를 사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다른 하나를 사서 하고 그래서 이제 세기도 좀 편했어요. 그 100장, 50장 됐으니까. 근데 지금 550장째 되는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새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그, 지금까지 모으신 거로 나중에 뭘 하고 싶거나, 뭐, 이렇게 전시 같은 걸 하고 싶거나, 아니면 벽에 다 붙이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저는 항상 말할 때 제 취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제 직업이 아니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이라서 제 직업이라서 이거 가지고 뭐를 해야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재미로 사람들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좀 이제 재미로 하고 뭐 제가 이것 갖다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사인을 다른 데다 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이것이 가장 좋은 건 저에게 대해서 저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인을 받을 때 이 550명 정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는 그렇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살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사인해달라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다 받자 이런 것보다 일단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받아 모으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다가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네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행하다가 인연이 돼서 같이 다닌 사람들이나 하루는 횡단보도에서 눈 마주친 꼬마가 있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거든요. 네. 그 꼬마한테 아저씨가 사인을 받아 보고 있는데 혹시 사인 있니?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그때 사인 받은 것도 있었고요. 이제 미국 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와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봐야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은 용기를 냈어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여행할 때는 여행자들은 되게 오픈 마인드니까 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여행자들한텐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제가 맨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내내 얘기를 하다가 내리기 직전에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취미로 사인을 받아 모으고 있는데 아저씨 것도 받아서 간직하고 싶다. 다음에 인연이 되면 다음번 비행기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때 사인 받고 메일 여쭙고 꿈 여쭤보고 그래서 받아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을 떠나서 받은 첫 사인이고 그 아저씨는 한국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와서는 제가 파티를 거의 매주 가고 새로운 사람들 거의 매일매일 만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만나니까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 진짜 인연이 될 것 같다 싶은 사람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좀 특별하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봐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인 수집가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사인 수집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사인을 모으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네 사인을 받아 모으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다들 흔쾌하게 좋아들 하시고 꿈을 물어봐도 와 진짜 멋있는 거 한다고 다 좋아하시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 그냥 길 가다 물어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꽤 오픈 마인드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네. 특히 오스틴이 미국에서도 되게 맞아요. 개방적인 곳이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네 오스틴 저는 한번 그냥 길 가다가 경찰이 제가 웃으면서 가는데 경찰이 저한테 왜 이렇게 웃냐고 뭐 재밌는 일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에서 특히 하기에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잘 온 것 같네요, 그러면. 오시네, 잘 오셨어요. 다른 데로 갔으면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곳은 조금 더 한국처럼 그런 곳들이 있어서 잘 오셨어요. 그러면은 약간 미국에서는 이삭 씨가 그 사인을 받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나랑 인연이 될 것 같은 사람인 건가요? 이게, 제가 처음 본 사람도 네.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특별한 성격을 가진 파티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각자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제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재밌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기준이란 건 딱히 없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가리지 않고 다 받도록 하자 이렇게 네. 했거든요. 사인을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사인 수집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 유명한 사람들 사인 수집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일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사인을 받아보고 있는 거죠. 좋으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잠깐 광고를 듣고 와야 되거든요. 광고 듣고 노래 하나 틀 건데 이삭 씨가 신청하고 싶은 곡 있으시나요? 제가 신청하고 싶은 곡이라고 하면 한국 가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제이레빗이라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곡 중에 하나 특별한 바람이라는 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광고 듣고 그리고 제이레빗의 특별한 바람 듣고 그리고 더욱더 재미난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레빗의 특별한 바람이었고요. 지금 91.7 KBRX FM으로 듣고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는 www.kbrx.org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 24일 2014년 수요일이고요. 지금 김이삭 씨와 사인수집가 김이삭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인터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또 다시 인터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 시작할 때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김수영 작가가 쓰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읽고 시작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책에서 기억나는 거라고 하면 그 김수영 작가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원래 되게 문제하고 선생님 말씀 참 안 듣고 가출도 몇 번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빙 청소년이었는데 네.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진짜요? 네, 암 진단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김수영 작가가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의 꿈을 리스트로 한번 적어보고 네. 그것에 따라 살기로 하자고. 그 하루하루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그 꿈을 따라서 살자. 네. 데이 바이 데이가 아닌 드림 바이 드림으로 살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꿈을 이제 83가지 꿈을 이제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꿈을 이렇게 이루고 멋진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꿈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되게 감명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김수영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한 가지가 그러니까 김수영 작가님의 꿈은 다른 사람을 인스파이어 하는 것이 꿈이래요. 다른 사람의 영감을 주고 싶다. 다른 네. 사람이 나를 보고 무언가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김수영 작가님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저도 그 김수영 작가님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 김수영 작가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죠. 그 책과 김수영 작가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꼭 한번 만나봐서 사인을 직접 한번 받고 싶어요. 저도 같이. 그러면은
이 읽고 이거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인을 정하신 건가요? 아, 사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누가 나 사인 받았다 이러면은 누구 거 받았어 이러잖아요. 그 네. 유명 스타들한테 사인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왜 유명 스타한테 사인을 받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것이니까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다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서 남기려면 그 사람은 사인이 가장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이잖아요. 그쵸. 다른 것은 막 이것저것 많은데 그게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필, 노트북, 뭐 심지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자기 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사인을 받아 모으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 자기 것이고 쉽게 받기도 쉽고 그리고 유명 인사한테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가서 물어보기도 쉽고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올랐어요. 사인 받아서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만의 것을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김수영 네. 작가님이 꿈을 모으시는 것처럼 나도 나만의 것을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사인 수집이 된 거예요. 김유석 씨가 전에도 저한테 와서 제 사인도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저는.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약간 그렇죠.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받으면서 사인을 해주기 싫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사인을 해달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계속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올려도 되겠냐,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사진까지는 괜찮은데 올리지 말아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미국에 와서 각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사인이라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에다가 얼굴이 나오고 자기가 이제 쓴 사인 있고 이메일도 받게 되고 자기 이름도 있으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제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사우디나 저기 아랍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쪽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나는 정말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멋있고 좋고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이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하고 싶고 이건 좀 놀라운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은 550개 중에 한 미국에서 모은 것과 한국에서 모은 거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국에서는 제가 2월에 전역을 하고 3월 달에 미국에 왔으니까 한 달 동안 모은 게 한 200장 정도고요. 미국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은 게 550장에서 200장을 빼면 한 350장 정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미국에서 모은 350장에서 네. 되게 다양한 국가가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30개 국가가 다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을 때 느낌이랑 미국에서 모을 때 느낌이랑 되게 다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친구들 많이 만나고 대부분이 친구들이었다면 네.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 사귀어가고 만나고 이쪽 저쪽에서 소개받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쪽에서 아예 사인을 수집하는 애 이렇게 통할 정도로 제가 어딜 가더라도 일단 제가 이게 특별한 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 어디를 가든 제가 물어볼 수 있고
난 사인을 수집하는 사람이고, 난 네 사인을 받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상층이 친구들이고 지인들이었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 보고 아는 사람들, 내가 처음으로 만나고 대해야 되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주변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뭘 모으는 게 사람이 많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사인을 모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특별히 봐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죠. 뭐 자기는 뭘 모으고 있다. 자기는 이걸 수집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자기들도 너처럼 사인을 모으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국가의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인들이나 꿈 같은 것도 봤잖아요.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 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500명을 넘게 만나면서 기억에 나는 거는 뭐 첫 번째로 저한테 사인을 줬던 친구랑 그다음에 그 미국에 오는 날 이제 대학 동기는 유럽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날이어서 인천공항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진짜 그때 진짜 전역하고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보는 친구인데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때 주고받은 사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자동차 여행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사인들을 받았거든요. 제가 자동차 여행을 동부 쪽으로 이제 계속 한 8,000km 정도 다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이제 그 알바생들이 이제 인형 옷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되게 귀엽고 막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냥 사인해줘 그냥 이랬거든요. 네. 그 영어로 하긴 했지만 사인해줘 이러니까 자기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써줘요. 티거, 푸, 우디, 제시 이렇게 받아서 인증샷도 남겼고 와 그거 보고 참 꿈과 희망의 나라 디즈니 월드구나. 진짜. 디즈니는 대단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제가 8년 전에 미국에서 잠깐 한 1개월 동안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교육청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선발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김수영 작가님처럼 참 말 안 듣는 학생이었고 진짜 막 무슨 중학교에서 막 공부 안 하고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선발이 돼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머물렀던 홈스테이 가족들이 그때가 이제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라는 도시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8년 동안 그곳을 다시 돌아갈 꿈을 꾸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가족들과 함께 했던 한 달이.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순간 그 집도 한번 들려야겠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출발을 해서 다시 그 집, 그 주소 그대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안 변하시고 그 집, 그 자리에 집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네가 8년 만에 여기를 이렇게 왔냐고 하시면서 제가 그날 밤 하룻밤 묵었는데 그 집 냄새를 제가 8년 동안 입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는 냄새가 그 집에서 나는 냄새가 제가 향수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묵은 자리가 제가 그때 8년 전에 잤던 그 방, 그 자리, 그 침대에서 묵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것 정말 꼭 받고 싶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네. 사인을 받고 싶다 해서 그 가족들 홈스테이 mother, father 그다음에 저기 아이들 5장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왔었어요. 그건 진짜 정말 저한테 진짜 좋은 경험이었죠. 잃어버렸던 그리워했던 8년 동안 다시 가서 이제 찾아보고 인사드리고 사인을 받아왔다는 것이. 진짜 예. 그런 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기 전에 말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랑 동갑이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집 아들
그 페이스북을 찾아서 날 기억하냐 했더니 어렴풋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랑 저보다 몇 살 어려가지고 너무 어렸을 때라 걔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걔한테 연락을 하고 혹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달라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 떠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겨우 그렇게 돼서 그 연락이 돼가지고 주소를 받고 떠나게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연락만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운전을 못해요. 운전. 우와. 그러면은 이 각자 사인을 받은 것들이 뜻하는 것이 있다고 무슨 이 각자의 하나하나의 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삭 씨는? 사인이 제가 일단 그 사람의 것을 받은 거니까 그 사람 사인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 것을 제가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사인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나는 그 사람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것을 줬고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내 사인을 받아간 사람, 나에게 꿈을 물어본 사람 하면서 기억을 해줄 수가 있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참 많고 느끼는 것도 참 많고 가끔씩 힘들 때마다 그 사람들이 써준 사인과 함께 써준 편지나 꿈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인커리지 받기도 하고요. 그 때로는 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이게 엄청 많잖아요. 살짝 네네. 550장 정도면은 네. 만약에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이 날 것 같으세요? 물론이죠. 일단은 대부분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네. 어느 사람이건 똑같은 사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똑같은 비슷한 꿈은 많더라도 꿈하고 저기가 적어준 것들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남기니까 그래서 사진 찍어서 계속 꾸준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둘러보면 내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구나. 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얼마 안 지났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들, 자기 국가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이제 생일 알람이 뜨면 제가 그 사람 사인을 해준 거를 제가 그 사람 담벼락에 그 사람 타임라인에 포스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물론 다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일부러 기억에 남기려고 그렇게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삭 씨가 내가 어떻게 바뀐 것 같다라고 느끼는 점이 뭔가요? 그렇죠. 제가 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군대 있을 때부터 진짜 군대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김수영 작가님처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제가 군대 전역하고 미국 생활 한번 쭉 둘러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가 이걸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고 받아야 되니까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네. 영어도 물론 많이 늘었고요. 이제 정말 그다음에 무엇보다 진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배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이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각자 사람들이란 게 꿈이 있고 자신의 목표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 각자 생각이 있고 자신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식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 같으세요? 취미를? 이제 딱히 언제까지라고 하면 전 멈출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제가 지금 뭐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이제 멈추면은 뭔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게 저의 이제 브랜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기 시작했고 제가 하면서도 얼마나 즐겁고 저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멈추면 안 되죠, 아직은. 일단 1년 목표가 500장이었는데 일단 500장은 7개월 만에 했고 이제 오. 최대한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성장을 해야죠. 그게 제 목표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삭 씨가 생각하면 꿈은 뭔가요? 제 꿈이요. 제 꿈은 좀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게 가장 저의 기본적인 꿈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제가 저희 가족이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 정말 동생 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저의 자신감과 저의 행복의 근원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 나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뭐 감성적인 걸 제외하고 보자면 제가 공부하는 게 항공우주공학인데 나중에 휴스턴이 이제 나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텍사스로 오게 된 이유가 그것도 하나거든요. 항공우주에 관해서 조금 유명한 그 주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행은 우리나라 지구 안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우주 여행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오. 아까 말했던 우주인처럼 잘. 우주 여행을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면 우주 여행이 제 꿈이에요. 대단하신데? 스케일이 다른데 나랑? 스케일이 완전 다르다. 저기 꿈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가 한번 물어봤지만 여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 않겠어요? 제 꿈이요? 네. 제 꿈은 일단 제가 제 전공은 방송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꿈은 할리우드가. 할리우드 영화 배우로 아니면 작가?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가 전공이 2개거든요. 네. 그래서 한 전공은 신문방송학과인데 거기서는 TV 기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공은 라디오, 텔레비전, 필름 전공인데 그쪽에서는 약간 프로듀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하면서 콘서트도 1년마다 한 번씩 프로듀싱을 하고 있거든요. 꿈을 쫓아가고 있네요,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꿈 스케일이 다르시다. 저는 일단 LA로 가는 게 목표예요. 오스틴을 벗어나야 돼요. 오스틴 좋은데요, 왜 나는? 오스틴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벌써 여기 10년째야. 오스틴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오스틴이 미국에서는 시골이거든요. 완전 네네네, 시골, 맞아요. 한마디로 시골 토박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단 오스틴을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친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인을 받았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인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야겠죠.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게 된 것도 다 그분들이 사인을 해줘서 나의 컬렉션이 돼주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라디오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냥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자신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건 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네. 각자 사람들의 사인도 다 다르고 꿈도 다르듯이 자신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것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 사인도 해줄 수 있고 자기 꿈도 써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준비한 거 같이 뭐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건 이건 단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라디오 쇼에도 나오게 되고 이게 다들 저에게 사인을 준 친구들, 아는 분들 다 덕분이고, 저는 이게 다 제가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에게 사인을 준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를 만날 때를 대비해서 사인을 준비하고 저에게 해줄 말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준비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광고 듣고 다음 준비한 끝곡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러면은 광고 듣고 인형의 꿈이라는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꿈꾸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 아빠는 어렸을 때 꿈이 뭐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고 짐짓 꿈꾸듯 대답합니다. 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야?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어른이 되어가며 꿈은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었죠. 내가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혹은 내 꿈이 다른 사람에겐 어떻게 보여질까 등의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 꿈은 계속 수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릴 적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결코 이룰 수 없는 한낱의 꿈으로 남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받는 순간 머뭇거립니다. 자신의 꿈을 숨기느라 허둥댑니다. 행여라도 누가 내 꿈을 알아챌까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꿈에도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아직도 꿈만 꾸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꿈을 품었기에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노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전히 꿈이라는 미로 속에서 오직 현실이라는 출구만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겐 꿈은 그저 한순간의 꿈일 뿐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꿈이 아니라 꿈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을 향하여 고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은 너무 바빠서 누군가의 꿈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는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아득해서,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들의 꿈은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사실 꿈만 꾸며 살아가기엔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으며 꿈조차 꾸지 않고 살아가기엔 각박하기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일은 고되지만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환상 중에서 당신에게 꿈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실현한 힘 또한 반드시 함께 주어진다. 꿈에 대해 흔히 저질리는 첫 번째 실수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꿈을 꾼다는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전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런 꿈이 있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꿈을 실천했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해보세요. 꿈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니까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페셜 게스트 이삭 씨에게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 꿈이 무엇인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후회를 하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가 길어져가지고 라온 부분에서는 라온이 되게 짧아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라온에 신청곡이 3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다음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라는 곡을 틀 건데요. 그 곡을 큰 다음에 라온으로 다시 오늘 3개의 신청곡을 듣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8시 반에도 스토리텔링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에메랄드 캐스의 발걸음 듣고 저는 라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